예,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지원교육 공동교육을 맡은 그 뱅크샐러드의 최신구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기존에 금융권에서 좀 근무를 하다가 그 이제 뱅크샐러드라는 이제 핀테크 업체에 조인을 하게 됐는데요. 이 회사 자체가 이제 데이터로 이제 문제를 푼다, 어떤 사람들의 문제를 푼다라는 그런 좀 컨셉을 가지고 계속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게 마이데이터에 부합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마이데이터와 제가 접하게 됐고 이렇게 좋은 기회로 여러분들과 좀 소통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주제는 그 스크래핑과 API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 거고, 그리고 스크래핑 환경에서의 인증은 어떤 방식이 있었는지, 그 한계점은 무엇이었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마이데이터 환경에서의 인증은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이제 마이데이터 인증에서의 또 큰 흐름, 개별 인증과 통합 인증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는 그 요약드리면서 주요 용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사용자가 알고 이제 동의를 하고 데이터를 가져온다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크래핑과 API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스크래핑이란, 저 일단 스크랩에 대한 사전 전의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신문 잡지 따위에서 필요한 글이나 사진을 올인, 또 그런 것들 모으는 것들이 이제 스크랩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웹 서비스에서의 스크래핑의 의미는 어떤 원하는 데이터들을 웹페이지에서 추출해서 재가공해서 보여주는 것들을 이제 좀 스크래핑 서비스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크롤링이라는 단어랑도 좀 많이 혼용해서 쓰이긴 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그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그 웹 스크래핑이라는 것은 웹사이트 상에 원하는 부분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가지고 추출해서 수집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웹 크롤링 같은 경우에는 웹 크롤러가 여러 복수 개의 웹 브라우저를 막 호출하면서 그거에 대한 카테고리 라이징을 해서 이제 그 웹 브라우저 페이지 수집 분류를 하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웹 크롤링 역시 어떤 웹 브라우저의 정보들을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 스크래핑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보는 뭐 견해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스크래핑이라는 것은 어쨌든 원하는 데이터를 웹에서 이제 가져온다. 그래서 재가공해서 보여준다. 이것이 이제 스크래핑 서비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크래핑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이제 국내외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것들 한번 뭐 다 아시겠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이제 뭐 카카오페이, 뭐 토스, 뱅크셰어 이런 서비스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뭐 금융사의 어떤 뭐 계좌 정보, 카드사의 결제 내역들, 뭐 보험 가입 내역들, 증권 내역들 이런 것들을 한 곳에 모아서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 자산관리 서비스 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각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스크래핑으로 데이터를 긁어와서 저희 앱에서 이제 UI를 구성을 해서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크래핑 기술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 데이터를 긁어와서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역으로 이제 그 앱에서 그쪽에 영향을 줘서 뭔가 적용하는 그런 기능도 좀 가능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적용했던 서비스가 그 카드사 홈페이지 공동인증서를 등록하는 기능을 저희가 좀 런칭을 했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은 카드사에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디 패스워드 또는 공동인증서가 이제 홈페이지에 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저희 앱에 왔다가 공동인증서를 등록하라고 하면 대부분 이탈을 하기 때문에 저희 앱 내에서 공동인증서를 특정 카드사의 공동인증서를 등록하는 기능을 저희가 안에 앱 내에 넣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그 외부로 이동하지 않더라도 저희 앱 내에서 공동인증서 등록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 웹페이지에 가서 공동인증서 등록해주는 그런 행위, 즉 데이터를 끌고 오는 것뿐만 아니라 앱에서의 행위를 그 웹사이트에 적용하는 것까지 가능한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크래핑에 대한 그런 기능들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코드에프라든지 쿠콘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그런 이 스크래핑 엔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뭐 자체적으로 직접 구축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좀 시장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API는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은 스크래핑과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했을 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I는 이제 약자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는 단어의 이제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위키백과의 이제 정의를 보면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나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한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 만든 인터페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내용 복잡하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 단어 사이에 조사를 넣었으면 좀 의미가 좀 편하실 텐데 어플리케이션의 프로그래밍을 위한 인터페이스다. 즉 어떤 앱,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죠. 그 서비스를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어떤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접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손님이 있고 요리사가 있습니다. 근데 손님은 이제 원하는 요리라든지 뭐 가격대가 궁금한데 요리사는 사실은 뭐 자기에 대한 요리에 대한 내용은 알지만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알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할 여력이 없죠. 그 중간에 점원이 양쪽의 요구사항의 인터페이스, 하나의 접점이 돼서 양쪽이 원하는 것을 받아서 뭐 그 결과값을 리턴해주는, 그러니까 가격을 물어보면 가격을 알려주고 그 요리의 재료를 물어보면 뭐 재료를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중간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 밑에 그림 보시면 API 또한 유사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프로그램에서 어떤 걸 요청하게 되면 API에서 원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원했던 것들을 찾아서 다시 리턴해주는 형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되고 저희가 이걸 만약 서비스 앱을 저희가 이제 뭐 신규 사업을 하겠다라고 만약에 하면 날씨 정보를 보여주는 앱을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필요한 요구사항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퀘스트로 어떤 날짜 몇 시 몇 초에 어떤 위치에 날씨가 궁금해 라고 보내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찾아서 그 동네의 그 시각의 날씨는 이거야 라고 리턴해주는 그런 과정이 API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우리는 날씨 API 호출을 통해 날씨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PI가 사실 굉장한 그 범용적인 용어고 굉장히 다양한 API가 존재합니다. 뭐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런 곳들에서 자기들이 이제 만든 API 가지고 오픈해서 사용하라고 이제 많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API 스토어 사이트에 있는 그런 API 예시들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뭐 음악도 있고 공공 데이터, 뭐 검색, 문화, 쇼핑, 날씨 이렇게 다양한 API들이 있고 이것들을 가져다가 서비스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API도 쉽게 붙일 수 있게 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마음만 먹으면 개발자분들이 뭐 쉽게 어떤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결국 API라는 것은 요청과 응답을 통해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데이터에서 API 종류는 일단은 크게 정부가 추진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대분류로 봤을 때 금융, 의료, 공공통신 분야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12월 올해 이제 다다음 달이죠. 오픈하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에는 그 금융뿐만 아니라 공공에 대한 일부 개인정보 부분들이 또 포함되어 있고 통신 분야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에서 금융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12월에 오픈이 되면 알겠지만 공공의 일부와 통신 분야 서비스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료 정보까지는 아직은 좀 그쪽에는 포함은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API 리스트를 보시게 되면 건이 이제 은행, 카드, 금융투자, 보험, 전자금융, 할부금융, 보증보험, 통신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요 API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은행 같은 경우는 어카운트와 IIPS로 구분이 된다. 카드 같은 경우는 카드와 그리고 금융투자 같은 어카운트, IIPS 이런 식으로 API가 이렇게 꾸러미처럼 묶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의 계좌 목록 관련된 뭐 은행 수신 계좌, 대출 상품, 수상품 이런 목록은 이제 어카운트 요 API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IIP 계좌는 별도로 여기에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API가 구성이 되어 있고 금융마이 데이터 항목을 좀 자세히 보게 되면 API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카드를 하나 보게 되면은 API 그 넘버링이 001부터 012까지 나뉘어져 있습니다. 001 같은 경우는 내가 보유한 카드 목록, 식별자, 카드 번호, 상품 이런 것들 기본적인 정보들이 있고 00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 결제 은행, 뭐 연회비가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003 같은 경우 포인트 관련된 포인트 목록, 포인트명, 자녀 포인트 이런 것들을 있고 뭐 005 같은 경우는 청구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쭉쭉쭉쭉 보시게 되면 뭐 012 같은 경우는 장기 대출, 대출 관련된 장기 대출이라고 하면 아마 이제 카드 론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따른 뭐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 API라는 것들은 유사한 목록들을 구분해 놔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API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카드론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면 012 API 호출해 가지고 데이터를 끌어오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항목에 대한 리스트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그 행안부에서 제공했던 자료 중에 일부인데요. 공공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는 올해 2월에 이런 시범 서비스 8가지를 제공했었습니다. 이건 뭐 나의 건강 기록, 마이코노미, 그 은행 신용대출, 신용카드 신청, 개인 채무 조정, 소상공인 자금 신청, 청약홈, 경기 일자리 정책, 고용보험 확인, 그리고 거주 정보 확인 이런 식의 이제 8가지 서비스를 뭐 구성을 했고 서비스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그 한번 예를 들어서 은행 신용대출은 각 은행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게끔 했었고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각 카드사별로 신용카드 신청할 때 이 정보를 활용하게끔 했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각 플레이어들한테 이 서비스를 시범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요거를 8종의 시범 서비스 제공하고 나니 결과가 이렇게 됐었다. 5월 6일 기준으로 봤더니 뭐 카드사의 활용이나 뭐 시중은행 활용들이 뭐 충분히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 활성화, 그러니까 니즈가 충분히 확인됐다라는 이런 의도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서비스를 이제 확대할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별 행정 정보 또는 뭐 필요한 항목을 발췌해서 데이터 세트, 지금 계속 꾸러미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필요한 데이터를 모아놓은 것들, 그걸 이제 꾸러미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꾸러미 형태로 제공을 하겠다. 그래서 2021년 10월에는 90종, 내년에 140종, 내후년까지 180종까지 확대하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행안부의 어쨌든 그런 계획인 거고, 저 이런 꾸러미들이 계속 늘어날 계획에 있습니다. 이 꾸러미가 도대체 뭐냐 좀 세부적인 예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개인 채무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 이거에 관련된 정보들을 모아야 되는데 이 정보들이 한 군데 있지 않고 흩어져 있습니다. 행안부의 뭐 주민등록 등초본에 있는 성명, 주소, 세대주 여부가 필요하고 또 지방세 과세 증명서에 들어있는 과세 대상, 세액, 체납금액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필요한 것들이 이제 각 흩어져 있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요것들을 한데 모아서 모으고 요거를 이제 채무조정 서비스 꾸러미로 묶는 이런 형태가 이제 꾸러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꾸러미를 연동을 할 때 어떻게 이걸 이제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지 앞에 API에 대한 개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 좀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제가 어떤 스타트업의 어떤 신규 사업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 데이터 꾸러미를 활용해서 내가 서비스 제공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절차는 제가 이제 이용기관으로 등록 신청을 합니다. 내가 이 꾸러미를 이용할 거예요 라고 신청을 하고 이런 API가 필요합니다 라고 사용 신청을 하면 그 담당자가 검토를 하고 이제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계정을 받게 되고 테스트를 하고 운영계에서 환경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다음 실제 이제 서비스를 받으면서 오픈할 수가 있는데요. 이 흐름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용기간 저희 앱에 API SDK라는 걸 붙여요. 그러니까 이 API를 호출할 수 있는 어떤 SDK, 그 어떤 소스 코드들이 모여져 있는 것들. 그래서 제가 이제 소스 코드를 날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앱에 이 SDK 붙이면 얘가 이 SDK가 호출을 해서 데이터를 끌어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대부분 이제 SDK 형태로 제공하기 때문에 개발자들도 큰 공수 없이 기존 앱에 이제 붙일 수 있게끔 제공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데이터 꾸러미 요청을 하게 되면 이제 이용기간 및 이용기간이 적법한지 권한이 있는지 꾸러미가 어떤 꾸러미 요청했는지를 마이데이터 이용기간 포탈에서 검증을 하고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꾸러미 요청이 이제 저희 어떤 그런 체계죠. 여기로 이제 전달이 되면 여기 필요한 정보들을 원장 정보에서 가져와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타임스탬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것이 이제 뭔가 내가 이때 발급했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증명, 암호화라든지 그런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그리고 진위하기 위한 뭐 블록체인 기술들이 기반이 돼서 데이터 꾸러미가 만들어지면 이제 전달이 되게 되고, 예, 전달이 되게 되고, 그러면 저희는 데이터 꾸러미를 받아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프로세스를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PDS에 대한 개념이 또 나오게 되는데, 이건 뭐의 약자일까요? 이거는 퍼스널 데이터 그 스토리지,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공간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좀 도입이 됐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개인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그냥 임의의 그냥 사업자들이 아무 그냥 저장공, DB에 저장하고 이런 것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떤 데이터 스토리지라는 개념을 두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냥 안전한 보장이 될 수 있게끔 규격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존 기간이 어디까지 돼야 된다, 무결성이 검증이 돼야 된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보호가 돼야 된다, 데이터 삭제 변조가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데이터 복제를 통한 안정성. 이거는 아마도 복제라는 말이 어쨌든 이중화라는 그런 것 같아요. 데이터 사라졌을 때도 어쨌든 안정적으로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백업 같은 내용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고려사항의 전제 조건은 원래는 이 PDS 구축을 각 사업자, 하고 싶은 데이터를 끌어와서 서비스 하고 싶은 사업자들이 각각 다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여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적으로 임시적으로 마이데이터 저장소 공간을 할당한 형태로도 좀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PDS에 대한 규격안을 보게 되면은 데이터에 대한 안전한 보존에 대한 요구가 이제 가장 크고, 보시게 되면은 데이터는 의무 보존 기간 동안엔 삭제 변조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게 저장이 돼야 된다라는 조건, 그리고 데이터 무결성을 쭉 검증할 수 있도록 SHA-256 이상 해시 함수로 생성된 디지털 지문을 생성 보존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데이터가 변조되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많이 쓰는 기술이 이제 그 해시 암호화라는 방식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A라는 데이터의 내용이 있는데 이 SHA-256이라는 건 단방향 해시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 안에 넣게 되면 어떤 특정에 대한 어떤 뭐 자릿수의 어떤 값이 나오는데, 이게 원문이 하나로, 한 글자라도 바뀌면, 한 단어라도 바뀌면, 아니면 그 기억에서 뭐 니은이라도 바뀌면 이 해시값이 바뀌기 때문에 이게 다르다,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디지털 지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무결성에 대한 검증이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저장된 데이터는 실시간 복제를 통해서 이제 백업이 돼야 된다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독립성 부분들, 다른 솔루션과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는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삭제 요청인 경우 이제 삭제 절차나 이런 것들이 좀 제공돼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요건을 지금 PDS가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스크래핑 처음에 말씀드렸고, API, 금융 API, 공공 API, 의료 API도 사실은 말씀드린 부분들에서 크게 다르지 않고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PI를 가지고 어떻게 서비스를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한 흐름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제 스크래핑에 기반해서 API가 어떻게 다른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속도면에 있어서 스크래핑은 기존에 저희가 이제 계속 스크래핑 기반 서비스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경험치가 있는데, 앱이 실행될 때 사실 스크래핑 모듈이 클라이언트에 있기 때문에 그때 돌게 되고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많이 늦어요. 그래서 앱을 쓰다 보면은 뭐 업데이트가 완료됐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형태이고, 이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제 서버에서 미리 데이터 끌어와서 앱을 켰을 때 바로 최신 데이터 보여주는 방법도 가능하긴 한데, 그래도 사용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결국 이 약속된 API는 사실 제가 원하는 데이터를, 약속된 데이터를 날리면 받아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비해서는 빠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API 방식 같은 경우는 앱을 실행할 때 한번 데이터를 끌어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미리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끌어서 업데이트하는 방식,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기능이 좀 제공 12월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확성 부분에 있어서도 스크래핑은 사실은 뭐 저희가 원하는 단어 기반으로, 위치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끌어오다 보니까 이게 좀 데이터가 맞지 않는 경우나 아니면 언매칭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홈페이지에서 뭔가 구성을 바꿨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도 바꿔야 되는 그런 또 불편한 공수가 있는데, API는 사실은 어떤 데이터를 요청하면 어떤 데이터가 리턴 받는다, 이런 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정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크래핑에 해당되는 부분 앞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웹에서 데이터를 긁어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앱, 그러니까 그 네이티브라고 하죠. 네이티브 화면으로만 구성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 앱 같은 경우는 안에 그 앱 안에도 웹이 있고 이제 앱이 있고 나눠져 있는 건데, 앱 화면으로만 모든 화면을 구성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스크래핑이 불가해서 별도의 API 계약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형태가 좀 있었고요. 그 웹페이지를 계속 요청을 하다 보면 사실은 사용자가 직접 요청하는 게 아니라 어떤 뭐 스크래핑 모듈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특정 IP가 과도하게 데이터 수집하는 것들을 이제 그 해당 정보 제공자 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공자 쪽에서 그걸 막는다든지 블락시킨다든지 이런 조치를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좀 한계가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용자가 로그인해야 사실 그 데이터 갖고 올 수 있는데, 그 보안 문제, 리캡차 같은 걸 요구하게 되면 사실 스크래핑으로는 그 리캡차 같은 걸 넣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좀 기술적인 제한사항이 생긴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스크래핑 환경에서의 인증, 지금 좀 인증 쪽으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 스크래핑 환경에서 인증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래핑에서의 인증이라고 하는 거, 왜 인증이 필요하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그냥 어떤 특정 사이트에 있는 데이터만 긁고 올 때는 사실 인증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 얼마 전에 저희가 서비스 런칭한 것 중에 그 청약 정보, 아파트 청약 정보, 다가오는 청약 정보 리스트를 긁어 와서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건 사실 저희가 인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사이트에 있는 정보들만 긁어 와서 그냥 모아서 저희가 UI를 구성해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인증이 필요가 없는데 자산관리 서비스는 대부분 그 개인화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은 나의 계좌 정보, 나의 카드 내역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해당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해서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그 로그인 때문에 이제 인증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인증 정보를 저장해 놓고 앱 실행할 때마다 로그인을 해서 맞는 데이터를 끌어오는 방식이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이트 로그인할 때 보시면 많이 쓰는 방식이 아이디 패스워드 또는 공동인증서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되는 방식이 있고, 그래서 자산관리 앱에서는 이 아이디 패스워드나 공동인증서 정보를 이제 가지고 있다가 사용자 앱을 실행하면 이 정보 가지고 그 사이트에 가서 로그인을 해서 사용자인 척 로그인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런 형태가 스크래핑에서의 인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 앱에서 이제 BC카드 연동을 하려고 하면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나 아이디 입력하게끔 되어 있고요. 만약에 아이디 기억이 안 난다. 나는 공동인증서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공동인증서로 연동하기 눌러서 공동 정보를 입력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스크래핑 인증에서의 한계가 뭐가 있을까요?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런 정보들을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딘가 뭐 서버에 저장하고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 그냥 사용자가 컨트롤할 수 있는 단말에만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앱을 삭제하고 재설치하게 되면은 이 정보들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연결했던 뭐 은행 정보 그리고 뭐 카드사 연결 다 새로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 그리고 뭐 이미 인지하셨겠지만 아이디 패스워드 사실 기억을 못해요. 내가 특정 금융사의 아이디 패스워드 홈페이지 뭘로 가입했지? 사실은 뭐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도 아니고 어쩌다 들어가는 거 예전에 가입했을 텐데 아이디 패스워드를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공동인증서를 쓰려고 해도 한계가 좀 있는 게 사용하려고 하는 앱마다 공동인증서를 PC에서 내려받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공용 폴더에 mpki라는 공용 폴더에 공동인서가 들어가 있으면은 여러 앱에서 그 폴더에 접근해서 꺼내다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만 PC에서 이제 안드로이드 폰으로 내려받으면은 이제 많은 앱들이 그냥 접근해서 썼었는데 그리고 iOS는 그게 정책이 안 돼서 앱마다 이제 공동인서를 PC에서 내려받는 정책이었습니다. 좀 더 불편했죠. 근데 안드로이드도 이제 올해부터는 특정 시기부터는 iOS처럼 앱마다 PC에서 내려받는 과정, 그러니까 MPK 폴더 접근을 해서 가져오는 방식이 아니고 앱마다 내려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공동회사 같은 경우는 또 그 해당 사이트에 뭐 등록이 돼 있어야 있을 수 있고 그 갱신되면 또 기존 것들이 또 연결이 안 되고 또 다시 등록해야 되는 너무 불편함들이 많아가지고 저희 서비스를 마이데이터 자산관리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제일 이제 허들이 이 연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인증하는 부분이요. 그래서 사용자가 들어오면은 거의 90%는 회원가입 이후에 연결을 해보고자 한번 이 서비스 써봐야지 하고 시도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이상이 연결하다가 실패해서 그냥 나가버리는 상황입니다. 사실 힘들게 앱을 깔고 휴대폰 인증으로 서비스 가입까지 했는데 이 연결의 허들 때문에 절반 이상 나간다라고 하는 너무 뼈아픈 거기 때문에 제가 12월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되면 정말 사용자 많은 고객분들이 좀 편하게 쓰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럼 마이데이터 환경에서의 인증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기존 스크래핑 환경에서는 사실 저희가 사용자 정보 아이디 패스워드나 공증서를 저장을 해놓고 그거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해당 정보 제공하는 기관에 가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인증을 요청을 하고 데이터를 받아온 형태라고 했다면 이 API 환경에서는 사용자가 그런 뒷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그냥 앞단에서 이제 정보 제공 기관과 사용자 인증을 수행을 하고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인증을 대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마이데이터 환경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정보 제공 기관에 인증을 하고 데이터를 가져온다. 라고 하는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저희 당장 12월에 오픈하는 금융 마이데이터에서의 인증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거기서는 일단 크게 개별 인증과 통합 인증으로 나누게 됩니다. 개별 인증은 이제 말에서부터 좀 뉘앙스가 있듯이 한 사용자가 서비스에 연결할 때 각각 기관마다 개별로 다 인증을 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뭐 은행 6개, 카드 4개에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겠다라고 하면은 개별 인증 방식은 각각 10번을 통해서 10번마다 다 이제 제공자 쪽에 인증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리고 어떤 인증을 각각 은행별로 카드사별로 어떤 인증을 할지는 각 은행 카드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가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보시게 되면은 사실 데이터를 개별로 다 은행 카드사마다 인증 수행한다는 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완하고자 하는 방식이 통합 인증입니다. 이거는 사용자가 앱에서 한 번에 여러 기관 연결하고 싶을 때 하는 방식인데, 근데 이게 좀 쉽지가 않죠. 이렇게 되면 만약 10개 기관에 대한 웹페이지가 동시에 뜰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가 나온 게, 그럼 인증서 기반으로 하게 되면은 통합 인증이 가능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서비스 앱에서 내가 A, B, C, D, E, F 요 기관들에 대해서 내가 데이터 연결할 거예요 라고 하는 그 전자서명, 인증서 기반의 전자서명을 만들어서 각 복수계 기관에 날리게 되면 각 복수 받은 기관들이 검증을 해서 데이터를 주는 방식입니다. 한 번에 전자서명 여러 개에서 복수 기관에 날리면 각 복수 기관들이 인증에 대한 검증을 하고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통합 인증은 어쩔 수 없이 인증서가 기반이 되는 그런 이제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인증, 통합 인증 좀 정리를 드렸고, 보시게 되면은 그 인증 수단은 정보 제공자별로 여러 가지 다중 인증을 제공하지만 통합 본인 인증은 이제 PKI라는 이제 전자서명 인증 서비스 개념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 제공자 수만큼 여러 번 해야 되지만 이거 한 번 수행할 수 있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인증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 앱 안에서 어떤 이제 연결하고자 하는 기간 호출하면 그 정보 제공 기관에 앱이 뜨든지 웹이 뜨든지 호출이 돼서 거기서 인증을 수행하는 것이고, 통합 인증은 정보 제공자의 어떤 앱이나 웹화면 뜨지 않습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앱에서 전자서명을 생성을 해서 백단에서 날리게 되면 이제 처리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보 제공자의 앱이라든지 웹이라든지에 이동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공공 데이터에서 유통 체계 개념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금융 마이데이터 인증이긴 하지만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공공 데이터 중에서의 개인 신용 정보 관련된 전송 요구 관련된 부분들은 이 통합 인증 개별 인증으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기본적인 인증에 대한 부분은 금융 마이데이터에 말씀드린 개별 인증, 통합 인증이 기본이 될 것이고요. 이제 이런 데이터를 가져온 형태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유통 체계를 통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사용하는 채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정부 앱에서 사용하든지 아니면 어떤 민간 서비스 앱에서 사용하든지 두 가지 절차가 있는데, 정부 앱에서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이 정부24 앱에서 데이터 꾸러미를 받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요 체계에서 필요한 원장 정보에 대한 거를 가져와서 데이터 꾸러미를 만들게 되고, 그거를 이제 이용기관에게 보내줘라고 명령을 하면 그쪽 기관에 보내주는 형태입니다. 정부24 앱에 가서 내가 명령을 하는 거죠. 어느 기관으로 내 데이터 어떤 걸 보여줘라고 명령하는 형태이고, 요거는 이제 그 해당 서비스 앱으로 들어갔을 때는 활용 동의를 한 다음에 데이터 꾸러미 요청을 해서 요 데이터, 필요한 데이터들을 이제 이용기관이 받을 수 있게끔 이제 받아가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사실 요청하는 위치만 다른 것이지 결국 명령을 해서 A에 있는 데이터 B로 옮긴다라는 개념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약간 사용자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용기관 앱에서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고 동의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어떤 꾸러미에 대한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 정부 앱에 들어갔을 때 정부에서도 어쨌든 로그인을 하고 꾸러미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데이터를 이제 어디로 보내줘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이거 PDF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로 저희가 개인의 어떤 그런 공간으로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럼 여기서의 그런 흐름이고, 유통 흐름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정보 주체가 나는 데이터의 이동권을 사용할 거예요 라고 정보 제공 동의를 하며 꾸러미 요청을 하게 되면 데이터 꾸러미 신청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고, 데이터를 PDS, 아까 개인 공간 이걸로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활용할 수가 있고, 나는 이게 데이터를 이동시키겠다가 아니고 나는 이거 내 데이터 열람하겠다. 특히 이동권은 A의 데이터를 B로 옮기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고, 열람권이라는 건 내 데이터 내가 보고 싶어라는 것이죠. 열람권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데이터를 볼지 선택을 하고 동의를 하게 되면 데이터 꾸러미 역시 신청을 해서 받아오는 구조. 이렇게 이제 공간에 그 데이터들을 받아서 확인할 수 있는 형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뭐 금융마이데이터, 공공마이데이터, 의료마이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공공마이데이터 부분은 이제 그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관들의 이런 데이터를 어떤 A 기관으로 보내, B 기관으로 보내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카드사에 이 서비스를 제공해서 너희가 카드 발급할 때 이 데이터 쓸 수 있게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만약에 나 공공마이 데이터에서도 어떤 개인 신용, 개인에 특화된 정보들, 뭐 주소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마이데이터 서비스 앱에서 보고 싶어라고 하면은 그것들이 이제 전송 요건을 통해서 이렇게 금융마이 데이터 영역으로 들어와서 저희는 만약에 뱅크샐러드는 대부분 금융마이데이터에 은행, 카드, 증권, 보험에 대한 서비스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여주지만 공공마이데이터 중에 일부 서비스, 일부 기능 제공, 뭐 주소라든지 이런 주요 정보들도 가져와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위료 서비스 또한 이쪽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원래 이 강의의 큰 주제가 API와 스크래핑 그리고 인증에 대한 항목인데 인증 부분들은 금융마이데이터에서 금융보안원이 이제 잡은 인증 에 대한 체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그게 금융 데이터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공공에 있는 데이터들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인증 부분을 뒤에 이제 금융보안원 기준으로 많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제가 자산 마이데이터 서비스 앱으로서 공공이나 의료 데이터들도 그런 통합 인증이나 개별 인증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서 좀 뒤에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공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은행에서 카드사에서 뭐 은행 아까 그 카드사에서 카드 발급할 때 그때 이용한다라고 했는데 그때 사실 어떤 데이터를 막 끌어오는 게 아니고 이 서비스 이용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휴대폰 인증이나 이제 주민번호 입력을 통해서 이용이 가능하게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인증이 막 어렵게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제일 복잡한 인증은 데이터를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끌어올 때 뭐 어떻게 그 기관에마다 가서 인증할 건지 아니면 아까처럼 전자서명에서 한꺼번에 데이터를 가져올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규격이나 돌아가는 프로세스가 제일 복잡한 인증이기 때문에 이 뒤에 인증에서부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단 1교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데이터에서의 개별 인증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개별 상세 정의. 앞에 말씀드린 걸 좀 더 이제 첨언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은, 고객이 개별 정보 제공자가 제공 또는 인정하는 인증 수단을 이용하여 각 정보 제공자별로 개인 신용정보 전송 요구 및 인증을 수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 제공 요건은 다중인증, 지식, 소유, 특징 기반의 인증 수단 중에서 어, 두 가지 이상의 수단을 이제 중복으로 적용한다라고 되는 이야기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건 인증에 대한 약간 기본 좀 개념이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크게 인증에 대한 것들을 지식 기반, 소유 기반, 특징 기반 이렇게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 기반은 아시다시피 아이디 패스워드,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들어있는 정보인데요. 아이디 패스, 핀 넘버, 패턴, 뭐 문답,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생일이 언제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지식 기반에 대한 인증인 것이고, 소유 기반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소유 물체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은행에 갔을 때 발급받은 OTP라든지 휴대폰들 그런 것들, 뭐 아니면 ARS 인증이나 휴대폰 이런 것들은 사실 폰 기반으로 내가 소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점유 인증이기 때문에 소유 기반 인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특징 기반은 예를 들어서 나의 생체적인 특징, 뭐 패턴들을 보는 것인데, 뭐 지문, 홍채, 안면, 정맥들, 아니면 서명하는 것들, 패턴들 이런 것들 특징 기반의 어떤 뭐 물체는 아니고 그렇다고 지식은 아니지만 저희 어쨌든 저희 이제 생체 특징을 이용한 것들이어가지고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요거는 다중인증이라 그래서 지식과 소유와 특징 중에서 한 가지씩을 좀 복수로 이제 크로스 형태로 해서 좀 투팩터 이상, 두 가지 이상 제공해라 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ID 패스워드를 하나 물어봤으면은 그 다음에는 뭐 MO 인증, 휴대폰 인증을 시켜라. 아니면 뭐 핀 넘버, 앱 핀 넘버를 입력받게 했으면 그 다음에 추가로 ARS를 받아 이런 식으로 좀 크로스 되게끔 그런 것들 권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소유 기반에서 두 가지가 나오게 되면 휴대폰 인증을 만약에 가져가게 되면 거기 안에서 뭐 SMS 인증, SNS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크로스 됐을 때 이제 좀 더 되게 보안이 강화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투팩터 인증, 각각 다른 장르의 크로스 되게 투팩터 인증을 요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인증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이제 구두로만 말씀드리니까 좀 헷갈릴 것 같아서 화면으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이데이터 사업자 앱에서 내가 이제 가져오고 싶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사를 두 개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개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지금 7개 선택되니까 뭐 보이지 않는 곳에 뭐 다 합쳐서 뭐 은행, 카드, 증권보험사 7개 선택했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건 사업자마다 다르게 구성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한 번의 연결이 아까 앞에 말씀드린 통합인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기관별로 연결이 이제 개별 인증, 각 기관마다 연결하겠다라고 하는 개별 인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연결을 선택을 했을 때 했다라고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약관 동의라든지 이용 동의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동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은 그 해당 은행의 그 페이지로 넘어가서 계좌 점유 인증이라든지 ARS 인증이라든지 이런 인증을 수행을 하게 되고, 그것이 완료되면 이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카카오뱅크를 제일 먼저 선택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연결이 된 것이고, 이게 연결이 끝나고 나면 개별 인증이기 때문에 다음 또 국민은행 또 다시 연결해서 또 수행하고 K뱅크 또 연결해서 수행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다 연결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개별 인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앞에서 보셨지만 개별 인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좀 개별 기관마다 연결해야 되니까 불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 생각에도 개별 인증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통합 인증이 조금 더 이제 많이 사용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통합 인증에 대해서 개요랑 상세 부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 인증은 앞에 개별 인증보다 좀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통합 인증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그 데이터 흐름들, 플로우까지 다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합 인증에 제공되는 인증 방식이 무엇이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통합 인증에 사용된 인증 방식의 요건은 일단 인증서 방식이어야 합니다. 왜 인증서 방식이어야 되냐면, 사용자 액션이 가만 보시면은 저희가 그 은행이나 카드사 앱에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마이데이터 사업자 앱에서 선택을 하고, 그리고 검증 자체는 이제 정보 제공자 은행 카드사로 가야 되는데, 은행 카드사 앱이나 웹이 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데이터 사업자 앱에서 전자서명을 만들고 보내면 그 제공자 측에서 검증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밖에 구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보안에서 고민을 하신 게, 이렇게 되면은 인증서 방식으로 해서 전자서명을 만들어서 보내는 형태가 돼야, 그래야 이렇게 한 번에 인증 연결이 가능한 통합인증이 가능하겠구나 라고 해서 표준이 잡히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인증서가 아니라고 하면, 개별 인증 방식처럼 준용한다라고 하면은 한 번에 만약에 10개 기관 선택하면 10개 페이지가 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마대 사업자 앱에서 복수 전자서명을 생성을 해서 각 전자서명 각각을 제공기관들한테 뿌리면, 각 제공기관들이 자기가 받은 전자서명을 검증을 해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형식. 그래서 데이터 서명 검증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액세스 토큰을 발급한 형태. 이렇게 가는 것이 이제 통합인증의 기본 모델이 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인증서 방식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통합인증 인증 방식의 요건이 되었습니다. 큰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연계정보라고, CI라고 하는 값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들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연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를 해시한 값입니다. 해시라는 것은 어떤 해시 함수를 통해 단방에 암호화한 것인데, 왜냐하면 주민번호가 이제 돌아다니는 것은 굉장히 리스키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주민번호를 해시한 이 CI 값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만약에 기업, 은행, 뭐 니은 카드사, 뭐 디귿 증권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사실은 각 회사마다 그 고객번호는 다를 거잖아요. 근데 같은 사람이 인지하기 위한 그 키값이 되는 것이 이 주민번호 해시한 CI 값입니다. 왜냐하면 CI 값은 해시 로직이 똑같기 때문에 주민번호를 넣게 되면 다 같은 해시 값을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융사마다 이 연계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확인을 해서 데이터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의 가장 큰 핵심이 또 이제 이 CI라는 걸로 관통을 해서 누구죠 식별을 하는 것인데, 이 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번호를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이 CI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이 CI를 마이데이터에 이제 포함되기 위해서 주민번호 CI를 일괄 변환해서 CI를 가지고 있는 형태의 어떤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참고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결국은 이 통합인증에 제공되는 인증 방식의 큰 요건은 첫 번째가 인증서 방식이어야 되고, 그 인증서 서비스가 결국 이 연계정보라고 하는 CI 값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두 가지 요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내에서 이 인증서 기반이 CI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어떻게 있을까라고 제가 좀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 그 국내에서는 본인 확인 기관과 그리고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본인 확인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보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뒤에 거 먼저 설명을 좀 드릴까요? 본인 확인 기관에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좀 개념을 잡아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본인 확인과 본인 인증에 대해서 좀 많이 혼용해서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 확인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식별해서 나의 정보를 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본인 인증 같은 경우에는 본인 확인과 유사하긴 하지만 내가 한번 등록된 곳에서 내가 했어라는 것은 내가 했어라고 하는 나에 대한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굳이 구분하게 되면, 예를 들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본인 확인 기관이 제공하는 절차, 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휴대폰 인증하고 실명 확인하는 것들, 이런 행위는 본인 확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본인 확인을 하고 나서 내가 인증서를 발급을 받았어요. 그럼 내 인증서 가지고 이 인증 내가 수행했어라고 해서 반복해서 제공하는 것들은 본인 인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 확인 최초에 내가 누군지를 식별해주는 역할이라고 하면은, 본인 인증은 본인 확인 이후에 내가 수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증하는 부분들로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인 확인 서비스에는 국내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에서 인가를 하게 되고, 여러분이 많이 쓰시는 크게 통신사, 휴대폰 본인 확인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SKT, KT, U+에 적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카드사 본인 확인 서비스도 있습니다. 많이 아직 활성화는 안 됐는데, 신한, KB, 삼성 같은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본인 확인 서비스도 있고, 앱카드 기반의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신용평가사가 제공하는 KCB, 나이스, SCA가 제공하는 아이핀이라는 서비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쓰시진 않겠지만, 그런 서비스들이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인가를 받고 본인 확인을 제공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 인증서 기반의 본인 확인 서비스도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공인인증기관, 지금은 이제 공인이라는 명칭이 좀 이제 사라지긴 했지만,
공인인증기관 5개 기관이 이제 요 기관을 방통위에 인가받은 것은 아닌데 법적으로 이제 본인한 기관에 이제 준한다라고 하는 지정 의제를 받아서 제공하는 곳들이 있고 그게 그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이런 인증서, 공인인증서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말씀드렸다시피 요 기관들은 그 본인 확인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연계정보 CI를 제공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법이 12월에 전자사용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예전에 뭐 천성인 코트 막 얘기가 나오면서 공인인증에 대한 폐지가 되면서 공인인증서에서 공인이라는 용어가 빠지고 공동인증서 용어가 바뀌었고 그것과 동등하게 여러 사업자들이 인증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법이 바뀌었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과기정통부가 지정을 해서 전자서명 인증에 대한 그 평가위원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까지는 페이코, 신한카드, 네이버가 이제 평가를 받아서 이제 전자서명 인증 서비스 사업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전자서명 인증 서비스 사업자도 지금 법적으로 작년 12월에 법이 바뀌면서 아까 말씀드린 연계정보, CI에 대한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요거를 이제 본인항인 서비스와 전환인 서비스를 좀 말씀드렸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통합인증에서 인증수단, 통합인증 수단이 되려면은 인증서 기반이어야 되고 CI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인증서 기반이면서 CI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본인항 서비스 중에서 얘 위에 것들은 인증서 기반 아닙니다. 휴대폰 본인항에는 저희가 폰 기반으로 하고 카드사는 카드사 앱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IP는 이제 그런 인증서 기반 아니기 때문에 요것들은 안 되고 밑에 공인인증 기관들의 인증서, 공동인증서들이 가능하고 금융결제원의 금융인증서, 요즘 많이 쓰시는 금융인증서가 이제 가능하게 되고 요 밑에 있는 그 전산명 인증 서비스 사업자의 인증서까지가 이제 통합인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인증에서의 인증수단, 인증서 방식은 기존의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그리고 전산명인증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작년 법 개정에 따라서 전자명인증 사업자들의 인증서까지가 이제 통합인증에 포함될 수 있는 범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전자서명인증 사업자 인증서로서 이제 통합인증하는 플로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그 본인한기관 인증서로 사용하는 부분이랑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사실 유사한 형태이긴 한데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용자 플로우를 따라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일단은 시작은 역시 마이데이터 사업자 앱이 됩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앱에서 나는 이제 개별 인증이 아니라 한 번에 여러 기관 연결할 수 있는 통합 인증할 거야 라고 선택을 하고 어떤 인증서로 할지 전자상품 인증 사업자 여러 인증서 중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인증서에 대한 선택한 기관들에 대한 정보들이 아까는 전자서명이 이제 앱 내에서 전자서명 모듈을 통해 전자서명이 생성이 됐는데 지금 요거는 모듈 형태가 아니라 그 API로 주고받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전자서명 요청에 대한 원문 정보들이 이제 사업자의 서버로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1번에서 2번으로 요청이 또 가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전자서명에 대한 원문들, 어느 금융기관 선택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자서명하기 위해서 인증사업자 쪽으로 이 원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서명 원문을 보내게 되면 그 인증사업자는 그러면은 너희가 인증을 할 수 있는 우리 앱을 호출할 수 있는 URL을 줄게 라고 하면서 리턴 값으로 응답 값으로 이제 URL 담긴 정보를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이데이터 사업자 앱에서는 그 URL을 호출하게 되면은 해당 앱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네이버 인증을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네이버 쪽에 이제 이런 원문에 대해서 전자서명을 해줘라고 보내면 그러면 너희가 이거 인증을 위해서 이 앱 URL을 호출해라고 이제 리턴을 주게 되고 그 사업자는 그 URL을 통해서 이제 앱을 호출하게 됩니다. 그럼 네이버 앱이 보이게 되고 그 앱에서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전자서명 완료가 된 상태인데 문제는 이제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은 3번까지 끝났는데 3번에서 전자서명까지 생성이 됐으니까 4번까지 끝난 것이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앱에서 앱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그 지금 네이버 앱이 구동되어 있는 상태고 전자서명이 완료됐는지 사실은 이 마이데이터 사업자 앱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 전자서명 한 거 우리한테 줘라고 하는 그 요청에 대한 또 API가 또 있어가지고 그 API로 전자서명 결과 줘라는 요청을 하게 되면은 전자서명 그 결과 값을 이제 또 네이버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API는 사실은 이제 응답과 요청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퀘스트, 리스폰스 왔다 갔다 하는 형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5번, 6번 과정을 통해서 전자서명 결과가 오게 되면은 이 전자서명 결과를 가지고 각 은행이나 카드증권보험으로 뿌리는 행위를 통합인증 002 API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보유기간에서 했던 부분이랑 동일한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이제 전자서명 원문 전자서명을 M 모듈에서 하느냐, 아니면 원문을 이 인증사업자 쪽 보내서 받아오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서명을 보내게 되면 각 은행카드 증권 보험사들은 전자서명에 대한 검증과 인증서에 대한 유효한지 요청을 이 인증사업자를 통해 요청을 하게 됩니다. 8번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 검증과 인증서 유효성 검증을 하게 되고 그 맞게 되면 이상이 없으면 그 고객에 해당되는 CI 값을 결국 다시 10번을 통해서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인증사업자, 정보 제공자 쪽에서는 그 CI에 맞는 고객에 대해서 데이터를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열쇠, 아까 말씀드린 그 데이터 액세스 토큰을 마대 사업자한테 발급하는 형태로 이제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거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사실 요 부분 전자섬이 오면은 검증을 해서 그 CI를 그 인증기간이나 본인인증기간 받아온 것과나 동일하게 되고 그 앞에 그 전자서명하는 과정들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통합인증 그 사설을 그 전자서명 인증사업자용 통합인증 같은 경우는 API를 통합인증 01, 101, 102, 103, 104 그리고 통합인증 002는 이제 아까 보이는 기간에서도 공통적으로 쓰던 API고요. 이런 식으로 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API에 대해서도 각각 설명을 드려서 API와 돌아가는 구조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API 번호를 이제 넣은 형태의 어쨌든 구조도 좀 만들어 봤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 인증서를 사용할 때 플로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마이데이터 사업자 앱에서 연결하고자 하는 그 은행 카드 증권 보험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원문들이 생성이 되게 되고 그럼 그 원문에 대해서 전자서명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API가 통합 102라는 API를 요청을 하게 되면은 전자서명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완성된 전자서명을 받아오기 위한 API가 103번입니다. 그래서 너 전자서명 만들었으면 나한테 줘라고 요청하게 되면 응답값으로 전자서명을 받아가게 됩니다. 103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은 이 받아온 전자서명을 각 제공자들한테 뿌리는 API가 이제 통합 002 API인 것입니다. 002를 통해서 각 전자서명이 이제 제공자한테 배달이 되고 제공자들은 전자서명 검증이랑 유효성 검증 요청을 이제 인증기간에 하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 빠져있는데 이게 104 API 통해서 이제 그것들을 확인하고 확인한 값을 리턴 받는 게 이제 CI를 받는 게 104 API입니다. 그럼 여기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아까 001에 대한 이제 리턴이 가는 거죠. 데이터 접근 토큰,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열쇠를 이제 요 002에 대한 이제 응답으로 리스판스로 주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02, 103이 쓰이고 002로 전달이 되면 104로 검증이 완료되고 다시 002에 리턴이 되는 형태. 이런 흐름도로 이제 API와 구조도의 흐름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말씀 못 드린 게 통합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이 인증 과정이 연속으로 2번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는 내가 연결하고자 하는 뭐 신한은행, 뭐 현대카드 선택을 먼저 하고 그럼 그 기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나 카드 리스트를 받아오는 것까지가 일단 한 번에 한 사이클이고 그 중에서 사실 제가 다 연결하고 싫은 카드도 있잖아요. 잘 안 쓰는 계좌라든지 잘 안 쓰는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연결하기 싫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가 최종 연결하고자 하는 계좌 카드 선택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통합 인증이 수행이 돼서 연속으로 한 번, 2번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좀 화면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일단은 처음에 연결하고자 하는 기간은 제가 7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2군데, 뭐 뒤쪽에 이제 아주 총 7개 선택을 했으면은 연결하기 누르게 되면 아까는 저희가 개별 인증 예시에서는 기간별로 연결이라는 걸 해서 이제 개별로 다 연결했는데 여기서는 나는 한 번에 연결할래 라고 연결하게 되고 인증서 선택을 위해서 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인증서들이 사전에서 나오겠죠. 그것도 인증서 선택과 한 번에 연결 선택을 하게 되면 동의 같은 것들이 나오고 동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외부 앱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네이버 인증 선택을 했으면 네이버 앱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네이버 앱에서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한 화면을 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제가 선택한 7가지에 대해서 각 상세 목록, 은행 같은 경우는 계좌 목록, 카드면은 카드 리스트, 증권이면 또 증권 계좌 목록, 보험이면 보험 상품 목록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 미 중에서 제가 이제 빼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빼고 최종 선택을 하게 되고 다음을 누르면은 한 번 더 동의하는 거.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한 사이클에 이제 통합 인증이 끝난 것이고 이번 두 번째 사이클 최종 선택한 상품에 대해서 또 이제 동의하는 과정이 있고 또 한 번 이제 인증 비밀번호 입력하는 과정이 생기게 됩니다. 또 이제 네이버 앱에서 인증 비밀번호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최종 제가 선택한 상품 단위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데이터 통합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속으로 통합 인증이 2번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개별 인증은 왜 이런 과정이 없었죠라고 하면은 개별 인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신한은행 연결한다고 했을 때 신한은행 화면에서 제가 인증을 수행을 하고 거기서 이제 기간 선택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2번이나 인증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각 기간에 직접 가서 하기 때문에. 하지만 통합 인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번 상품 목록을 불러오는 과정이 한 번 있고 그 중에서 최종 확정된 상품에 대해서 연결하는 과정, 이렇게 2가지로 두 단계로 나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API를 좀 상세 내용을 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거를 이제 통합 인증에 대한 API와 아까 그 흐름도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보시면은 요 101은 여기서 사실 101은 없습니다. 101은 요 앞단에 그 전자서명 수행하기 전에 기초 작업에 쓰이는 AP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101 통합 인증 API 보시면 요청하는 것은 마이데이터 사업자 또는 정보 제공자 요청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통합 인증 101 API의 목적은 통합 인증용 접근 토큰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이 접근 토큰이라는 건 뭐냐면 각 기관마다 이제 서로 인증된 기관들, 서로 이제 확인된 기관들에게서 서로 API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상한 해커 외부에서 갑자기 들어와서 우리 데이터 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미리 내가 인가된 곳이야 라고 하는 접근 토큰을 받아서 접근 토큰을 그 기간에 줘야 얘는 인가된 곳이네 라고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접근 토큰을 받기 위한 그런 과정인 것이고요. 제가 아까 API 같은 경우는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역시 요청 메시지와 응답 메시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요청 메시지를 보게 되면 처음에 이거 헤더 값이 있고 바디 값이 있는데 바디 값에서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이라는 거를 이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미리 부여한 아이디 패스워드 개념입니다. 이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A 기관이 B 기관에 뭔가 요청을 하려고 해요. A 기관이 나 맞아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럼 B 기관이 A 기관에 대해서 야 너 아이디 패스워드 이거 가지고 나한테 요청해라고 미리 전달을 사전에 하게 됩니다. A 기관은 이 B 기관으로부터 받은 아이디와 패스워드 그런 제 시크릿을 담아서 요청을 하게 되면 그 B 기관은 맞네. 내가 제공한 클라이언트와 시크릿이 맞네 라고 했을 때 그럼 넌 앞으로 API 상에서 이 접근 토큰으로 나한테 요청해 라고 하는 이 접근 토큰 내려주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요 통합인증 101에서의 가장 큰 목적이 이제 처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아이디 시크릿을 보내게 되면 확인해서 앞으로 이제 API 요청할 때 접근 토큰도 같이 보내. 그래야 내가 너인지 확인할 수 있잖아. 라고 접근 토큰 발급을 하는 그런 이제 목적의 AP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101 과정이 끝나게 되면은 통합인증 102 과정으로 좀 넘어오게 됩니다. 아까 102 과정이 어디서 쓰였는지를 좀 짚고 넘어가면 여기서 있었죠.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그 원문을 보내면서 전자서명 요청할 때 그때 쓰이는 전문이 102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명세를 안 보더라도 생각이 되는 게 원문이 넘어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그리고 에포츠를 위한 URL을 받겠구나 라는 걸 제가 미리 말씀드렸고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2 API를 보시면 또 언제 102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제 인증기간에 요청하는 것이고요. 맞죠?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인증기간에 요청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게 되면 각 인증기관에 사전에 발급한 통합용 API 자격증명을 이용하여 그 토큰을 102에 대한 설명이네요. 예. 마이데 사업자가 인증기관에 전송 요구 내역에 대한 전자서명해달라. 이게 원문이죠. 전송 요구 내역 원문에 대해서 전자서명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이제 API 목적인 것이고
결국 보시게 되면 헤더 값에 아까 받았던 접근 토큰을 넣게 됩니다. 아까 101에서 받았던 접근 토큰을 헤더 값에 넣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바디 값을 보게 되면은 쭉쭉 보시게 되면은 CI도 주는 것이고요. 주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쭉쭉 보게 되면은 예, 전송 요구네요. 이게 원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전달해서 전자서명에 대한 재료를 주는 것이죠. 이 전송 요구 내역은 그런 겁니다. 뭐 A은행에 대한 정보, B은행, 뭐 이런 은행 이름들 같은 것들, 어디에서 데이터 끌어올지에 대한 정보들이 담겨지는 게 이 원문인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게 되면은 이 전송 요구 내용 원문의 서명, 해시값의 서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원문에 뭔가 개인정보가 들어갈 수 있을 거 약간 리스키하다라고 하면 원문 자체가 아닌 원문을 해시한 거에 대해서 전자서명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본인항인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모듈, 앱 내 모듈에서 전자서명을 하니까 그 외부로 서버 간에 이동하는 게 없기 때문에 원문에 대해 전자서명을 하는데, 저희 인증사업자 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API 서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전송을 요청하기 때문에 중간에 약간 위험하다, 뭐 약간 그거지,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앱 내에서 처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송 요구 내역을 한번 해시한 값에 서명하게끔 이렇게 기본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CI는 아까 인증사업자가 인증하고 나서 주는 거라고 했는데, 여기서 CI를 왜 주나요? 라고 하면은 이 CI는 뭐냐면은 이 CI를 가지고 인증사업자가 받아서 전자서명 검증한 결과값이 이 CI가 같은지 매핑하는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CI가 다르면 이제 이 사람은 요청원자와 전자서명 검증했을 때 결과값이 다르니까 이건 거절내기 위한 한 번에 약간 걸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유저네임, 사용자 이름들, 뭐 폰넘버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러면 이제 102에 대한 응답은 뭐가 될까요? 이건 102 요청이죠. 접근 토큰을 넣어서 야, 이런 원문, 이런 사용자가 뭐 A은행 C카드사 이렇게 전자서명을 원하네. 이것 좀 전자서명 해주라고 보낸 것이고, 그거에 대한 응답을 줄 때 이게 보시게 되면은 전자서명 값을 주지 않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전자서명 값은 아직 주지 않고 전자서명을 하기 위한, 비밀번호 입력하기 위한 그 인증사업자 앱, 네이버 앱 호출하기 위한 URL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결과값에는 전자서명 값이 아닌 그 iOS 인증서 앱 스키마, 뭐 아니면 안드로이드 인증서 앱 스키마 이렇게 해서 앱 호출할 수 있는 스키마 정보가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앱 호출할 수 있는 정보를 리턴해주는 곳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앱으로 출될 수도 있고 웹으로 출할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우리 그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는 보통 앱 기반이기 때문에 이 앱 스키마를 좀 스키마 URL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까지 끝난 것이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102로 전자서명 요청해서 앱 URL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앱을 호출하게 되면 이제 네이버 앱에서 전자서명 사용자가 비밀번호 입력해서 전자서명을 한 상태까지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서명 받아오기 위한 과정이 이제 103 API인데요. 103 API를 보시게 되면 그래서 전자서명 결과 조회라는 이름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이데스 사업자가 인증기간에 이제 전자서명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이데스 사업자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청 메시지 보면 역시 접근 토큰을 항상 넣어서 보내야 됩니다. 접근 토큰 넣어서 보내고, 그리고 이 사실은 네이버 입장에서는 그 인증기관 입장에서 여러 가지 거래가 들어오니까 그 거래 번호들을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해당 거래 번호는 이미 체번이 됐을 거고요. 그 인증 트랜잭션 아이디에 대한 것을 같이 넣어주면 그 인증기관에서는 트랜잭션 아이디 찾아서 응답으로 이미 전자서명 해놓은 것들을 이제 내려주게 됩니다. 전자서명 값이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쭉쭉쭉 보시게 되면 여기 있네요. 사인드 컨센트라고 해서 전송 요구 내역의 원문에 대해서 전자서명한 값을 이렇게 리턴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보시게 되면은 전자서명을 결과를 요청하면 결과를 주는 과정까지가 이제 103으로 끝나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음 단계는 이제 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받은 전자서명을 이제 정보 제공자들에게 뿌려야 됩니다. 사용자가 10개 기간 선택했으면, 아니면 50개 기간 선택을 했으면은 50개의 금융사한테 뿌려야 되는 형태인 것이고, 그게 이제 이 과정에서 요 단계가 되겠죠. 통합 공공의 API를 통해서 각 전자서명을 각 제공자들한테 뿌리는 형태이고,
요거는 본인 확인 기간 인증서나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 인증서가 동일한 API를 공통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 제공자 쪽에 이제 요청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동인증서 본인 확인 기간이면은 지금 타입이 0이고 전자서명인증 사업자 같은 경우는 타입이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좀 되게 돼 있고, 왜냐면 저희가 이 전문을 같이 쓴다고 했으니까 그걸 구분하기 위한 구분값이 이렇게 나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청 메시지가 굉장히 꽤 긴데 여기서 들어가는 것들은 쭉 보게 되면은 본인 확인 기간이면 0, 전자서명 사업자면 1번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리고 원본의 서명, 본인 확인 기간은 원본의 서명이 있고 전자서명 사업자는 해시값의 서명,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뉘어져 있고 보시게 되면은 전자서명 값이 여기서 지금 호스타입이 보시게 되면 여기 있잖아요. 호스타입이 0이라는 것은 본인한 기간의 인증이기 때문에 본인한 기간 전자서명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고 이때 이제 UCPID 기반으로 보내는 것이고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네, 전자서명 본인한 용도의 전자서명이 있고 보시면은 유형 네,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통해서 전자서명 값들이 각 은행들한테 가게 되면 이제 은행들은 전자서명 검증을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이제 전자서명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공동인증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듈을 은행들이 다 좀 구비해 놨습니다. 은행카드나 보험사들이 그래서 자체 서명 검증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전자서명제 사업자의 인증서는 각 자체 검증할 수 있는 모듈은 안 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위임 검증, 인증 사업자한테 검증 요청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보 제공자가 여기서 보시면은 정보 제공자가 받은 전자서명을 검증 요청을 이제 인증사업자 쪽에서 인증사업자가 전자서명을 해서 이렇게 줬기 때문에 줘서 보낸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증도 사실 인증사업자한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검증 요청을 하고 응답을 받는 그 104에 대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접근 토큰 또 넣어서 전자서명을 보내게 되면 그러면 응답으로 전자서명 검증 결과를 주게 됩니다. 성공 실패 여부를 주고 결국 이 CI, 이게 중요하죠. 이 전자서명인증 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CI를 제공자한테 주게 되는 과정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이 과정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전자서명 받아와서 보내서 전자서명 검증 요청해서 CI까지 받아온 상태. 제공자는 CI로 확인해서 이 사람이 홍길동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구나 라고 하면 홍길동에 대해서 데이터를 끌어오는 데이터 액세스 토큰을 만들어서 리턴해주는 공공에 대한 리스판스에 대한 리퀘스트에 대한 전문인데 이게 마지막으로 남았고 공공에 대한 응답 전문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응답 메시지에 이게 있죠. 접근 토큰을 뒤져주게 됩니다. 이 접근 토큰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가 A 기간이야라고 하는 기간에 대한 접근 토큰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이제 그 개인에 대한 데이터를 끌어갈 수 있는 열쇠, 데이터 액세스 토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최종 이제 마대 사업자 쪽에 이제 부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마냥 유효한 건 아니고 1년, 최대 1년이고 1년 안에서 사용자가 이제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유효기간도 같이 주게 되고 그 1년 안에서는 이 접근 토큰이 갱신할 수 있게끔 리프레시 토큰을 주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데이터 액세스 토큰을 누군가 탈취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그 해커들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액세스 토큰은 만료 기간이 이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1시간, 뭐 하루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그때마다 접근 토큰이 날아가면 새로 받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그때마다 이 리프레시 토큰이란 걸로 그 접근 토큰을 계속 갱신을 해줍니다. 그래서 계속 접근 토큰은 계속 바뀌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되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제 리프레시 토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액세스 토큰을 가져가게 되면 이제 이 모든 과정이 일단락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앱을 키게 되면 그 방금 받은 데이터 액세스 토큰으로 계속 데이터를 비정기적으로 끌어오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서버 사이드에서 데이터 끌어오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이데이터 서비스 앱에서 사용자의 그 자산 정보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결론적으로 보면 이 통합 인증은 그 기간 연결을 한번 하게 되면 최대 1년까지는 사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번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장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스크래핑 방식에서는
연결 정보, 아이디 패스워드나 공동자 정보들이 이제 단말에 저장돼 있기 때문에 앱을 삭제하면은 다시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등록된 정보 가지고 앱을 킬 때마다 로그인의 정보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렇게 저희가 통합 인증이나 개별 인증을 통해서 데이터 액세스 토큰은 은행이나 카드 증권 보험사부터 받아놓게 되면 그 다음에서는 그냥 서버에서 계속 그 데이터 액세스 토큰 데이터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앱을 지었다 다시 깔아도 새로 연결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냥 사용자 인증, 처음에 앱에 대한 앱에 대한 로그인 같은 걸 하게 되면 데이터는 계속 그 데이터 액세스 토큰은 살아있기 때문에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에 대한 재연결에 대한 이슈가 없다. 마이데이터 환경에서 굉장히 편해지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이데이터 인증에 대한 나머지 부분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그 스크래핑과 API의 개념들, 그리고 스크래핑과 API에서의 각 인증 방식의 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API 인증, 결국 마이데이터 환경 인증에서 크게 개별 인증과 통합 인증은 아니고 개별 인증 프로세스, 통합 인증 프로세스, 통합 인증 같은 경우는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플로우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 그 플로우상 API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근본이 이제 규정한 API에 대한 그 세부 내역, 흐름도까지 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외에 이제 말씀 못 드린 마이데이터 인증에서의 중요한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앞에 말씀드린 부분들을 좀 표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데이터 인증 구분은 크게 통합 인증과 개별 인증을 나눌 수 있다. 개별 인증은 개별 기관이 정해놓은 인증 방식을 투팩터 인증 수행을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식 기반, 소지 기반, 어떤 그런 생체라든지 이런 세 가지 분류에 있어서 두 가지 이상 혼합해서 사용하는 방식. ARS 플러스 앱 잠금 비밀번호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개별 인증을 수행하는 것이고요. 그 통합 인증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각 기관마다 하나씩 연결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면 한 번에 여러 기관을 연결하겠다라고 했을 때 통합 인증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통합 인증은 결국 인증서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마대 사업자 쪽에서 어떤 값을 날리면 정보 제공자가 다수의 정보 제공자들이 동시에 그런 각각의 전자설명을 확인해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인증서 기반으로 하기로 했고 그리고 인증서는 크게 본인의 기관 서비스와 전자설명 인증 사업자 서비스로 나뉠 수 있다. 본인의 기관은 공동인증서, 그리고 금융인증서까지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금융서 왜 여기에 넣냐면은 본인의 기관이긴 한데 금융인증서는 지금 금보원에서 약간 전자설명 사업자 쪽으로 분류를 했어요. 뭐 기술적인 분류는 아니고 공동인증서는 필수로 적용해야 되고 나머지 인증서는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분류상으로 나누는 것이고 엄밀히 말하면 금융인증서도 본인의 기관의 인증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인증서, 전환인증 사업자 인증서들은 지금 약간 네이버 페이코, 신한은행들의 여러 인증서들이 있고요. 요약을 해보면 한 번에 다수의 기관 연결이 가능한 통합 인증이 결국은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선 메인이 될 것 같다. 이거는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 우리 수강생님들도 들어보시기엔 아마 이게 계속 편하지 않을까. 물론 인증서를 받고 이런 것들 불편함이 있긴 한데 공동이나 금융인증서 같은 경우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외부 인증서들도 네이버 인증서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허들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인증은 복수기관이 인증을 수행하기 때문에 결국 인증서 기반의 전자설명 기술이 활용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서는 CI를 제공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고 그래서 보이는 기관만이 CI를 제공할 수 있었는데 작년 12월 전자산업 개정으로 전자산업 사업자도 CI 제공이 가능하게 돼서 통합인증 수단이 추가가 되었다. 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 그리고 지금 여러 이 인증서들을 지금 평가 계속 받으면서 기관들이 추가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공동인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PC에서 내려받는 부분에 불편함이 있었고 공동인증서를 기존에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타행 등록, 카드사도 홈페이지 등록 이런 게 필요했었는데 마이데이터 환경에서는 사실 PC에서 내려받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기술적인 분위기가 어쩔 수 없는데 기관에 등록하는 과정은 좀 생략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관에 가서 내가 공동인증 등록하지 않아도 통합인증에서 쓸 수 있다. 그리고 갱신을 하더라도 이건 무조건 재연결이 필요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증과 그 데이터 액세스 토큰 받는 것 받고 나면 사실 이 인증이 바뀌었다 그래서 데이터 액세스 토큰이 삭제되거나 바뀌는 거 아니기 때문에 갱신했을 때마다 재연결해야 되는 불편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공동인증서가 기존에 불편하긴 했지만 마이데이터 환경에서는 그나마 PC에서 내려가는 가정 외의 부분은 좀 많이 해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 용어 정의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거는 금융보안원에서 이제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에 용어 정의를 해준 것인데요. 사실 이런 용어를 좀 알지 못하면 사실상 그 앞에 말씀드린 부분이나 아니면 다음 강의들에 있어서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제가 앞에 이미 설명드린 부분도 많아가지고 이걸 듣다 보면 아 이런 맥락에서 이런 내용을 제가 이야기했구나라는 것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용어 정의 보게 되면 일단은 개인 신용 정보라고 하는 것들, 개인 정보 주체, 신용 거래 내용, 거래 능력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그러니까 가져오려고 하는 데이터들을 개인 신용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 정보 주체, 그러니까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보 제공자는 제가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뭐 은행카드, 증권, 보험처럼 데이터를 이제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곳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보 수신자는 그 정보들을 받는 쪽,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개인도 요청을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수신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개인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이제 본인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마이데이터 라이센스가 사실 법적인 용어는 본인신용정보업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센스 이 허가를 받은 사업자들이 이제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마이데이터 사업자 외에는 통합주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느냐라고 하면은 맞습니다. 통합주의 서비스, 자산관리 서비스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보여주는 서비스는 원칙적으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업자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카카오페이가 마이데이터 사업자 취득이 지연이 되면서 서비스를 중간에 중단했던 사례도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 인증, 이건 무엇이냐? 고객이 정보 제공자에게 정보를 요구할 때 내가 맞다라고 하는 소유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에서 개별 인증과 통합 인증을 구분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통합 인증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통해서 1회 인증만으로 여러 기관, 다수 정보 제공자에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고, 통합 인증기관은 정보 제공자 요청에 따라 CI를 제공할 수 있는 고객識別 정보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CI 정보겠죠. CI 제공할 수 있으며 보안 수준을 갖춘 그런 기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크게 두 분류 어떻게 됐죠? 복습인데 본인의 기관, 전자서민제 사업자 이렇게 두 분류로 나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API는 앞에 설명을 드렸고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쉽게 조사를 붙이면 어플리케이션을 프로그램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이렇게 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인증 API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인증 API, 통합 인증 API 있었고 통합 인증 API는 제가 자세하게 1010, 1031, 04, 002까지 좀 설명 좀 드렸습니다. 업건별 제공 API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은행, 카드, 증권, 보험별로 API 구분들. 아까 카드가 001부터 012까지 해서 뭐 청구, 뭐 카드 정보 해가지고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그런 API를 업건별 정보 제공 API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지원 API는 이런 종합 포털을 제공하는 API인데요. 기관 정보들을 이제 리퀘스트에서 리스폰스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API들을 또 지원 API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API라는 건 공통인데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뭐 인증 API라든지 업건별 API라든지 지원 API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야기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이데이터 종합 포털은 여러 가지 저희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 기본적인 기관 정보들을 가져갈 수 있는 서비스를 신정원에서 이제 구축을 한 사이트고요. 지금도 아마 네이버나 뭐 구글 검색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개기관 같은 경우에는 정보 제공자들이 너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엄청 많고 몇백 개가 되거든요. 이 기관들이 각각 다 이제 데이터 연결하는 걸 구축하는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앞단에서 이것들을 좀 중개해주는 역할의 기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뭐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그 중개기관만 바라보고 개발을 하면 앞단에 그 마이데이터 사업자와의 연결 이런 부분들 다 중개기관이 대행해주는 그런 형태를 좀 띠고 있습니다. TLS 인증서는 약간 보안적인 부분인데 제가 아까 그 API 호출이나 데이터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다 서버 투 서버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것 가운데 구간에서 다른 곳이 침투하지 못하게 해커들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들이 필요한데
그것도 이제 인증서 기반으로 하게 됩니다. 이 인증서라는 것은 그 서버, 어떤 정보를 요청하는 요청이 클라이언트고 그걸 받아서 리턴 주는 걸 서버라고 하는데 클라이언트 서버 간에 서버에서 발급한 그 인증서, TLS 인증서를 가지고 요청을 해서 검증을 해서 이제 데이터 주고받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 구간을 이제 약간 신뢰하기 위한 인증서, 구간 신뢰 위한 인증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격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클라이언트 아이디 시크릿을 통해서 이제 접근 토큰을 발행하는 이런 것들을 자격증명이라고 합니다. 그 접근 토큰은 아까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열쇠가 되는 것들, 데이터 액세스 토큰, 이 접근 토큰이라고 이제 정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은 인증 앞단에 있는 그 동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동의를 간략하게 그냥 동의를 받고 가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사실 요 동의 이런 부분이거든요. 토큰인증서의 동의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좀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의가 그냥 간단히 동의 항목 몇 개만 선택하면 되는 형태가 아니고 지금 그 신용정보원에서 이 동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오픈하게 되면은 사실 그 수많은 개인 정보들이 이제 여러 마이데이터 사업자들 앱으로 이동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이 철저하게 통제하고 알고서 데이터가 오고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너무 이제 복잡하지 않냐, 사용자가 이제 너무 사용하기 어렵다라는 의견도 좀 많아서 수정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최종 확정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이 명명을 이제 알고 하는 동의라는 명칭으로 해가지고 저희 가이드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합인증에서의 알고 하는 동의와 개별인증에서의 알고 하는 동의가 좀 차이가 나게 됩니다. 통합인증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은 받아야 될 동의 항목이 총 5가지입니다. 1, 2, 3, 4, 5가 이렇게 되고요. 1, 2, 3, 4, 5 같은 경우 지금 1, 2, 3 저희가 아까 통합인증을 한 사이클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이클에서 두 단계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각 은행 계좌나 카드 상품들을 뭐가 있는지 조회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사이클이었고 각각 나온 계좌나 카드 목록 중에서 최종 선택한 것들이 두 번째 사이클이었는데 첫 번째 사이클에서의 받아야 될 항목이 3가지, 두 번째 사이클에서 받아야 될 항목이 이렇게 4, 5번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양식 1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인증 양식 1번. 요거는 뭐냐면은 정보 제공자가 받는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은행의 계좌, 카드의 이런 목록들을 내가 받을 거야. 너는 이거를 나한테 줘. 은행 카드한테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그 마이데이터 서비스 앱 이름이 되겠죠. 일러주는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요구하는 목적은 상품 목록을 조회하겠다. 내 은행에 어떤 정보가, 상품이 있는지, 카드에 어떤 카드 리스트가 있는지를 조회하겠다는 목적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전송 요구서는 은행 카드 쪽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대 사업자 앱에서 받더라도 요구서는 이제 은행에 전달이 된 형태이고요. 그리고 2번은 이거는 제공자 쪽에 명령하는 게 아니라 마이데이터 사업자한테 명령하는 겁니다. 내가 정보 제공자한테 이런 정보를 가져오면 니들은 이거를 이런 목적으로 써라고 이제 허가해주는 수집을 이용받는 동의입니다. 이거는 전송이니까 전송은 누가 하는 거죠? 정보 제공자가 전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공자한테 명령을 하는 것이고 너는 이거를 가지고 내 정보를 수집해서 이용해서 써도 돼라고 하는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마대 사업자 쪽에 이제 받는 동의입니다. 그래서 수집의 목적은 상품 목록 조회에서 너희가 받아오면 이런 걸 가지고 나한테 보여줄 수 있어라고 동의하는 항목이 이제 2번 동의 항목이고 3번은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 쪽에서 정보 제공자 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서명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합 002 API를 통해서 전자서명이나 이런 값들이 인증서 이런 값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서 정보 제공자로 보내는 거에 동의하겠다라고 하는 동의 항목입니다. 이게 표준 동의 항목 3번 이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1, 2, 3번이 첫 번째 사이클이 해결이 되는 게 나는 너의 은행, 너의 카드사의 계좌 목록을 줘라고 명령을 하면서 그걸 쓸 수 있게끔 마이데이터 사업자 쓸 수 있게끔 동의도 하면서
그 데이터 가져오기 위한 필요한 제공해야 되는 정보들을 제공하는 거에 대한 동의까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세 개까지 끝나면 아까 통합002 통해서 제 은행의 계좌 목록, 카드사의 카드 리스트를 받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 제가 가져온 계좌나 카드사, 뭐 증권보험의 그 상품들 중에서 최종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통합은행 4번에서 데이터를 제공해라고 하는 1번과 비슷한 전송 요구 3번 더 받게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앞에 전송 요구서는 그냥 리스트만 받아놓습니다. 계좌 리스트, 카드, 상품 목록만 가져오는 거라고 하면은 이거는 두 번째 사이클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그 계좌에 어떤 정보까지 가져올 거야. 카드에 어떤 정보까지 다 가져올 거야. 너 이런 정보 나한테 줘. 포인트 정보, 카드 결제 정보 다 줘. 이렇게라고 그 명령하는 상세 정보까지 명령하는 그 전송 요구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랑 다르게 이제 데이터를 이제 앞으로 계속 끌어오는 거에 대한 확정이기 때문에 정기적 전송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정기적 전송과 비정기적 전송을 말씀을 드렸는데 비정기적 전송은 앱을 킬 때마다 가져오는 거라고 하면 정기적 전송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해진 시간에 데이터를 끌어오는 건데 이걸 사용자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게 됩니다. 동의를 받겠다 하면 주 1회 끌어오게 되고 그 전송 요구 시점도 그러니까 데이터 액세스 토큰 최대 1년이라고 했는데 1년을 최대로 설정해도 되고 아니면 1년 안에서 나는 그냥 불안해니까 3개월만 할래라고 3개월 선택할 수도 있게끔 하는 이렇게 좀 세부 선택 항목들이 좀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번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내가 이제 상세 데이터를 가져오잖아요. 카드사에 내 카드 정보에 포인트 정보나 이런 것도 다 가져달라고 명령을 했으면은 그걸 가져다가 너희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나한테 제공해라고 하는 이용에 대한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게 됩니다.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그 요 2번이랑 비슷한 거죠. 마대 사업자 쪽에 동의해 주는 거니까. 그리고 또 확정된 그런 상세 데이터에 대해서 너희가 활용해도 돼라고 하는 동의를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보게 되면은 세부 정보들을 다 넣어야 됩니다. 동의 받을 때 계좌 정보는 뭐 저축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넣어야 되고 세부적으로 돼 있고 그리고 또 추가로 상품 카테고리 정보 내가 사는 물품이 뭐 스포츠 물품이냐 화장품이냐 아니면은 가맹점명 어디서 샀냐 올리브영에서 샀냐 어디서 샀냐 그리고 적요는 저희가 은행에서 보면 그 보낸 사람 있지 않습니까? 보낸 사람들 그게 무슨 뭐 월급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가져올 수 있는데 이것들은 또 사용자가 별도로 동의를 해야지만 가져올 수 있게끔 강화를 해놨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기본적으로 가져오는데 이런 정보들은 또 별도 동의를 해서 받아오게끔 이게 동의가 돼야 그래야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거를 받아서 자유롭게 서비스 제공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통합인증 1에서 5번까지 동의가 끝나게 되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계좌나 카드 목록을 불러오는 첫 번째 사이클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1, 2, 3번이고 확정된 계좌 카드 상품에서 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에 대한 동의가 4번, 5번입니다. 그래서 1번은 그 전송 요구서이기 때문에 그 제공자한테 너 데이터를 나한테 줘라고 하는 명령하는 것들이고 1번, 4번인 거고 2번, 5번 같은 경우는 받아온 데이터를 이 마대 사업자 니들이 활용해서 나한테 서비스 제공해도 돼라고 하는 동의가 2번, 5번입니다. 3번은 왜 앞에만 돌아가냐? 앞에 그 CI를 마대 사업자에서 이제 정부정적으로 주는 동의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두 번 들어갈 필요는 없어가지고 일회적으로 이렇게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합인증에 대한 동의가 꽤 많죠. 사실 그래서 아까 화면에서는 그냥 화면 하나로 표현을 했는데 진짜 이 동의만 하더라도 사실 여러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대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투머치하지 않냐라고 좀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있었는데 신용정보 입장에서는 투머치 하더라도 좀 소비자가 다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약간 그런 목적으로 자세하게 좀 되어 있고요. 그 개별 인증에서의 이제 그 알고 하는 동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좀 심플하죠. 요거는 왜냐면 통합 인증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이 두 번 이루어졌지만 개별 인증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이 한 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1, 2, 3번으로 한 번에 끝나게 됩니다. 그 순서도 보게 되면 1, 2, 3 순서가 아니라 2, 3, 1로 돼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2번, 3번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받는 동의이고 1번이 이제 정보 제공자 쪽에서 받는 동의입니다. 근데 통합인증 같은 경우는 정보 제공자 화면이 안 뜨기 때문에 그냥 마이데이터 사업자 앱에서 그냥 다 받기 때문에 순서대로 받으면 되는데 그 개별인증 같은 경우에는 그 개별인증 선택한 기간에 웹이나 앱이 뜨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공자한테 받는 동의가 맨 마지막으로 빠지게 돼서 순서가 2번, 3번, 1번으로 되게 됩니다. 한번 자세하게 또 말씀을 좀 드려보게 되면, 자, 첫 번째, 수집 이용 동의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정보 제공자가 나한테 데이터를 주면 이렇게 우리가 쓸 거예요.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고, 사용자는, 고객은 그래, 너희가 데이터를 가져오면 이렇게 활용해 라고 하는 그 동의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사실 아까 통합 인증에 있는 수집 이용 동의랑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품 카테고리 정보, 가맹점용 정보, 적유 정보들은 별도로 유저가 동의를 해야 가져다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또 동일하게 통합인증처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를 먼저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 CI 제공, 개별 인증을 하더라도 이제 서로 간에 마대 사업자와 이제 정보 제공자 간에 CI 매칭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대 사업자가 CI는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CI의 제공에 대한 그 동의를 받는 것이고, 마대 사업자한테 받는 것이죠. 내가 이 CI를 정보 제공자한테 줘도 돼? 라고 동의를 받는 것이고, 통합인증과 다른 것은 전자서명 이런 게 없는 거죠. 아까는 CI 플러스 전자서명 이런 값들도 좋기 때문에 다 이제 제공 항목으로 넣었었는데, 이거는 개별 인증은 그 전자서명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CI만 제공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 화면에서는 이제 받아야 될 건 끝난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보 제공자 화면이 뜨게 됩니다. 정보 제공자 화면에서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데이터를 마이데이터 사업자한테 줘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연락은행 카드 상품들에서 세부 정보들을 이제 나한테 마이데이터 사업자한테 보내라고 하는 명령인 것이고 전송 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습니다. 통합인증처럼 정기적 전송을 할지 말지 하게 되면 주 1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전송 요구 시점이 최대 1년인데 불안하니까 뭐 1년은 아니고 그냥 3개월, 6개월만 쓸래라고 했을 때 1년 안에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인증의 이제 수집 이용 동의를 보게 되면 좀 심플하다. 그래서 일단은 수집 이용 동의, 마이데이터 사업자한테 데이터 써도 되라고 하는 이제 먼저 동의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위해서 CI를 정보 제공자한테 보내도 돼, 내 CI를 보내도 돼라고 하는 그 동의, 그리고 이제 정보 제공자 쪽에 이러이러한 데이터를 마이데이터 사업자한테 보내주세요, 보내라고 하는 전송 요구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만약에 좀 이해가 깊은 수강생님께서는 아마 이런 의문이 드실 것 같아요. 개별 인증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먼저 수집 비용 동의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수집 비용 동의에서 상품 카테고리 가맹점명 적용을 받겠다, 안 받겠다를 먼저 체크를 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정보 제공자한테 뭐 이러이러한 데이터를 받아라고 합니다. 근데 요 첫 번째 동의는 어디서 받죠? 마이데이터 사업자 앱에서 받죠. 근데 이 정보가 정보 제공자한테 가진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적용 정보를 받겠다라고 동의를 했는데 막상 은행 앱, 신한은행 앱이 떠서 거기서 이제 신한은행이 제공하는 뭐 투팩터 인증을 하고 나서 뭐 동의 항목을 할 때 이때 사실은 그 적용 정보를 또 선택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언매칭이 날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자한테는 적용 보내라고 해놓고 여기서는 이제 저거를 동의 안 해. 하면은 언매칭이 날 수 있거든요. 이런 케이스를 신정원에 이런 케이스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문의를 하니 이게 약간 개별 인증이 약간 한계가 있다. 왜냐면은 개별 인증은 이제 각각 이제 동의를 받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케이스 정보 제공자한테 데이터를 주라고 명령을 했어. 적용을 주라고 명령을 했지만 내가 수집 비용에서 동의를 안 하면 수집 비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받은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활용하면 안 되고 그냥 버려야 된다는 것이고, 반대로 여기서 동의를 했는데 받겠다라고 수집 비용에 동의를 했는데 제공자한테 요청을 안 한 거예요. 데이터도 너 적용 정보도 줘라고 요청을 안 해버리면 데이터를 못 받아오는 거죠. 그 데이터 액세스 토큰에 어느 데이터까지 가져올 거라는 그 스코프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액세스 토큰이 다 동일한 데이터 액세스 토큰이 아니고 사용자가 이제 선택한 거에 따라서 이제 스코프이 정해져 있고, 정보 제공자는 그 스코프에 따라 접근 토큰을 구분하고 그 정해진 스코프에 대한 정보만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유 정보가 포함이 안 돼 있으면 적유 정보는 뺀 상태로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한테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동의했지만 데이터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안내를 해야 되죠, 사용자한테.
사용자님, 고객님, 저희가 동의를 하셨는데 데이터 그 제공자 쪽에 정보 제공자 전송 요구할 때 이걸 빼먹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동의해 주세요라고 하면 띄우고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약간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인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약간 각각의 동의를 좀 나눠서 받다 보니까 제공자 사이드와 마이터 사업자 따로 받다 보니까 이런 좀 한계들이 좀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적요 정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뱅크샐러드 같은 경우는 가계부 서비스가 되게 핵심입니다. 저희가 가계부 서비스가 좀 성장한 회사이기도 했고 그 분류가 좀 많이 정확히 타사부터 많이 정확히 돼 있어서 이것들이 많이 어필이 좀 됐는데 이 적요 정보 가지고 사실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많이 구분을 합니다. 데이터를 이제 카드나 이런 결제 목록 이런 거 누가 보내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적요 가지고 구분하는데 적요 정보가 없으면 서비스가 그냥 다 뭉태기로 뭉쳐버려요. 상태 분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적요 정보를 꼭 사용자들에게 동의를 하게끔 구성을 하려고 해서 적요 정보를 선택을 안 하고 넘어가면 사용자님 적요 정보가 없으시면 저희가 이러이러한 데이터 상태 분류 어렵습니다. 꼭 동의해 주세요라고 어필을 하려고 좀 하는데 이 부분은 사업자는 잘 구성할 수 있게끔 가이드는 되어 있습니다. 좀 자율성이 좀 있는 부분이고요.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준비한 내용들은 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는지 그냥 대략 그 목차를 보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 아까 스크래핑에 대한 개념, API에 대한 개념 말씀을 드렸고 API에 대한 차이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스크래핑에 대한 한계점들, 스크래핑 같은 경우는 IP 패스워드 공동수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고 마이데이터가 바뀌게 되면서 어떤 부분이 극복이 되는지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마이데이터에서의 큰 흐름인 두 가지 인증 맛인 개별 인증과 통합 인증 말씀을 드렸고 통합 인증, 개별 인증, 특히 통합 인증에 있어서는 상세 플로어와 API 활용 부분들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마이데이터 인증에 대한 요약을 드렸고 주 용어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통합인증, 개별인증 할 때 또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앞에 동의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구분이 되고 어떤 개념과 목적으로 그렇게 구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것들이 또 한계점과 어떤 또 이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부분도 여기까지인데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API, 마이데이터 API와 이제 인증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해가 많이 깊어졌길 좀 바라고 있고요. 시간이 막 길진 않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길더라도 어디까지 설명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12월에 오픈하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가 사실은 저희 국내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에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장될 공공 분야라든지 통신 의료 분야도 사실은 별도 앱이 있지 않고 또 마이데이터 사업자 앱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인증 방식은 지금 금융보안원이 잡은 이 표준을 많이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을 많이 숙지를 하고 계시면 앞으로 이제 마이데이터 API 범위가 확장이 되더라도 인증 부분이 여기서 크게 바뀌지 않을 거다. 이 부분들 좀 이해하고 계시면은 앞으로 확장성에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강의 들으시면서 좀 이렇게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있으시면 뭐 이메일이나 그 또 통해서 말씀 주시면은 제가 또 성실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 네, 또 저희 마이데이터 서비스 많이 기대가 되는데 저희 뱅크샐러드 앱도 많이 사용해 주시고 여러 다른 서비스 앱도 많이 사용해 주시고 서비스 이용에 대한 후기들도 많이 남겨주시면 진짜 마이데이터가 어떻게 이제 4차 산업에 적용이 되고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같이 보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